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무기, 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무기는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소련 최초의 항공모함입니다. 모스크바급 항공 순양함인데요. 제가 이제 이 항공모함에다가 왜 물음표를 붙여놨냐, 요거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소련,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가 쿠즈네초프라고 하는 정식 항공모함 가지고 있는데, 그 러시아는 그 쿠즈네초프 이전에 키예프급이라고 하는 또 이 항공모함, 그들은 또 항공순양함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 모스크바급이라고 하는 항공순양함, 즉 항공모함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 급격한 발전, 그리고 소련의 고민입니다. 자, 이제 핵잠수함이 미국이 1952년도에 노틸러스라고 하는 핵잠수함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무한 동력으로 아주 오랫동안 자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1956년도부터 미국, 소련 할 것 없이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핵을 얹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 당시만 해도 이제 이 핵을 투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폭격기로 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상 발사 핵미사일 외에 뭔가 또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잠수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자. 그러면 이제 폭격기로 가는 것은 당연히 저거 요격기에 당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이걸 하자. 그러니까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건 나중에 이제 1963년도에 나온 잠수함인데, 벤자민 프랭클린 클래스라고 여기에 이 폴라리스 핵 미사일, 탄도미사일 16발을 실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1958년에 만들었던 조지 워싱턴 클래스의 핵잠수함, 물론 이 폴라리스 SLBM은 1960년도부터 전략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북해로, 바렌츠해로 와가지고 모스크바를 때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야,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놈이네. 이제 이렇게 저거 어떻게 막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당시 이 SLBM은 처음 이제 이 폴라리스도 그랬고, 덩치가 일단 잠수함에 들어가야 되니까 덩치에 한계가 있죠. 미니트맨 3나 요즘 나오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커도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잠수함에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덩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최대 4,000km 이 정도밖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이나 소련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노르웨이가 나토죠.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이 스칸디나비아 이 나라가 비록 나토는 아니지만 역시 친서방 계열의 국가죠. 또 소련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죠. 노르웨이는 나토니까 노르웨이가 바로 이 소련의 이 국경까지 바로 노르웨이가 딱 휘감아서 있으니까 이 노르웨이 때문에 결국 이 바렌츠 입구까지 가서 여기서 핵미사일 날려버리면 4,000km 이내에 한 2-3,000km의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노르웨이 덕분에 저기 북극 쪽으로 가서 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소련 입장에서는 나오려고 하면은,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 대서양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소련이 대서양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곳은 미국이 일단 지중해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중해 내부에 흑해가 있죠. 그 흑해에 이제 북쪽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하지만 그때 이제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당시 이 흑해를 틀어막고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 여기를 이제 터키가 꽉 틀어막고 있죠. 보스포러스 해협 나와도 또 그리스가 또 마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으로 나와서 뭔가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거, 이건 또 힘들어요. 그리고 또 다 진출해도 이제 또 이 지중해 입구에 지브랄터 해협, 영국이 또 장악하고 있죠.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렌츠해를 통해서 돌아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막냐? 바로 그린란드, 중간에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우크 라인이라고 하는, 이 지우크 갭이라고 하는 선을 깔았어요. 이게 뭐냐? G, 그린란드, 그리고 I는 아이슬란드, 그리고 이제 UK, 이렇게 해서 지우크 갭 해서 이 선을 쫙 이어가지고 이 해저에다가 소서스 라인을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해저 소나 선을 갖다 쫙 깔아가지고 소련의 잠수함이 그냥 쑥 지나가면 다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 잠수함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격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미국 쟤들은 마음대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쏠 수 있지 않느냐. 저걸 일단 막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제 하는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북해에 대잠 방어망을 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요. 야, 폴라리스 때문에, 폴라리스 이제 핵미사일이죠. SLBM입니다. 이 폴라리스 때문에 서기장 동지 예민하시다. 해결책 좀 내봐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북해랑 바렌스해를 군함으로 전부 덮을 수는 없잖아요. 어떡하죠? 야, 거기는 초계기로 가는 것도 무리예요. 노르웨이 때문에 우리 삥 돌아서 가야 되니까 초계기도 그 북해까지는 못 가요. 어떡하죠? 야, 우리 이러다가 아이디어 못 내면 전부 수용소 가겠는데요. 큰일 났네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SLBM이 폴라리스입니다. 폴라리스.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바로 북극성이죠. 그래서 북한이 자신들의 SLBM을 북극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야, 미국 니들도 최초의 핵미사일 SLBM 폴라리스 북극성 만들었지. 우리도 최초의 SLBM 북극성 만들었어.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핵 SLBM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련은 1959년도에 고르바초프 제독을 소련 해군 총사령관에 임명을 해요. 자, 이때 이제 제독이 지시를 하죠. 야, 대잠 헬기 왕창 실은 그런 배를 만들자. 그걸 북해에 보내서 미국이 앞으로 만들 이 SLBM 핵 SLBM 잠수함을 우리 탐지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뭐 군함 한 척에 뭐 대잠 헬기 하나 이런 거는 답 없으니까 아예 그냥 대잠 헬기를 왕창 실을 수 있는 그런 뭐 항공모함을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고 그거 왕창 만들자. 라고 이제 이 고르시코프 제독이 지시를 한 거예요. 이 고르시코프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지금도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해군 제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이 소련이 키예프급 항공모함, 그러니까 그들은 정식으로 항공순양함이라고 했는데 그 1번 함이 이제 키예프, 2번 함이 민스크, 3번 함이 노보로시스크, 4번 함이 고르시코프예요. 그 고르시코프 함을 나중에 뭐 냉전 해체되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인도에 개조해서 팔았죠. 지금 인도가 가지고 있는 비크람 아디티아 항공모함, 그게 이제 고르시코프예요. 그리고 이제 고르시코프 항공모함의 이름이 그렇게 사라지고는, 그리고 지금 다시 러시아 해군은 호위함 이름에다가 스텔스 선형의 호위함이죠. 거기다가 이제 고르시코프 제독의 이름을 다시 갖다 붙여서 고르시코프 또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뭐 러시아는 고르시코프 제독을 뭐 존중하나 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야, 우리 항공모함 비슷한 거 대량으로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1960년도에 소련 해군의 필승 대잠 전략, 바로 대잠 헬기 카모프 25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대잠 센서로 잠수함 있는지 없는지 딱 보고 의심되면 핵 그냥 날려버리면 끝이잖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이 카모프 25는 지금 뭐 여기 후속형인 카모프 32, 카모프 27 뭐 이런 것들 전부 이 해상에서 악천후에도 비행 성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카모프 25도 그렇게 악천후에서도 비행 성능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탐지 능력, 그리고 매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구 자기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잠수함의 그 쇳덩어리에 당연히 자기장이 흐르겠죠. 그렇게 해서 탐지하는 탐지 장비를 매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디핑 소나, 물속에다 아예 담궈가지고 소리를 듣는 디핑 소나, 그리고 이제 아예 물 위에다 던져가지고 또 찾는 소노 부위, 이런 걸 다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대잠 헬기가 바로 카모프 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모프 25 이거 왕창 싣는 그런 군함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카모프 25는 뭐 딱히 공격 능력은 없으니까 야, 여기 잠수함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핵 만능 시대니까 핵미사일 그냥 때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때는 적의 대대급만 있어도 그냥 핵포탄 날리고 이제 이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잠수함 있는 것 같으면은 거기서 우리를 핵미사일 날려서 모스크바 때린다는데 아주 그거 뭐 어때서 핵미사일 때리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대잠 헬기를 다량으로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카모프 25가 찾았어요. 여러 가지 센서를 찾았어. 야, 잠수함이 있는 것 같다. 핵미사일 발사 요방. 오케이. 핵미사일 팍 쏴서 그냥 잠수함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이제 수중에서 빵 터뜨려가지고 잠수함 있으면 그냥 뭐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로 하고 이제 항공모함, 항공순양함을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1961년도에 개방형 갑판이 항공모함처럼 이 아일랜드는 한쪽으로 쏠려 있고 이렇게 해서 쫙 활주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개방형 갑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만들 줄 몰라. 그냥 일단 많이 싣기만 하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1123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자, 여기 만재 배수량은 15,280톤이고 길이는 189m예요. 그리고 폭은 34m. 그리고 추진 기간은 원자력 추진 또는 가스 터빈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증기 터빈을 했습니다. 증기 터빈. 그리고 최대 속도는 28.5노트. 승조원은 무려 850명. 그리고 탑재 능력은 헬기 최대 18대를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장을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무장 여기 FRAS-1 이연장 발사기, 이게 바로 핵미사일 탑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연장 발사기니까 두발 해가지고 핵미사일 4발을 싣죠. 이거 이제 당연히 잠수함을 공격하는, 수중에서 폭발하는 핵미사일이에요. 요즘으로 지금 뭐 어뢰 비슷한 뭐 그런 건데, 폭뢰 비슷한 그런 거겠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핵입니다. 10킬로톤짜리 위력이고 최대 사거리는 24km. 지금 생각하면은 이 느린 배가 24km 전방에, 또 뭐 실제 최대 사거리 아니고 한 20km, 18km 전방에 10킬로톤짜리 핵을 쏘고 자기가 생존할 수 있을까 참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공미사일, 또 당시로서 또 획기적으로 대공미사일을 달았어요. SAN-3 이 사거리 12km짜리 대공미사일, 요것도 연장 발사기 해서 이제 2발을 딱 장전하고 내부의 컨테이너에는 최대 50발을 갖다가 꽂아 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여기 뒤에 이제 이 뒤에 헬기 갑판에서 4대가 동시에 이착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 이제 함교지 않습니까? 중간에 여기 까만색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이 내부로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부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18대를 탑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 내부 갑판이 따로 아래에 내부 갑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쪽 갑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내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뭔가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막 몇 대씩 올라오고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좀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봐도 과거 1900년대 초반의 뭔가 좀 전함 같은 스타일 선형으로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앞모습에 비해서 뒷모습이 좀 이렇게 뚱뚱한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 터빈, 그러다 보니까 또 뚱뚱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최대 속도는 당시 트렌드하고는 달리 조금 느립니다. 30노트를 못 찍어요. 자, 이랬는데 1961년도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설계안이 나왔고, 오케이 만들자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1967년도에 소련 최초의 항공순양함 모스크바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실물입니다. 야, 우리 이거 18척 찍어서 대서양 일대 쫙 갈 거야. 미국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이름이 항공순양함이냐, 항공모함 또는 헬기모함 이런 게 아니고 왜 항공순양함이냐 하면은, 당시 소련 시대에 소련 해군의 대형 함정들은 전부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거기에 있는 조선소에서 다 만들었어요. 항공모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쿠즈네초프, 또 지금 중국이 가져가서 중고로 가져가서 쓰고 있는 바리아그, 지금 랴오닝 항공모함이죠. 바리아그, 그 이전에 키예프, 민스크, 노브로시스크, 고로시코프, 전부 그 세바스토폴 우크라이나에서 다 만들어요. 당시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이제 소련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왜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고 항공순양함이라고 하나? 또 키예프, 노브로시스크, 민스크 이것들도 다 항공순양함이라고 해요. 또 쿠즈네초프, 그것도 사실은 소련 해군에서는 항공중순양함이라고 해요. 왜 자꾸 순양함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이제 국제협약에 따라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이 흑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항공모함이 작전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항공모함은 입출항할 수 없다. 이렇게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봐요. 그러면 이 크림반도에서 이 군함을, 항공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밖으로 가져나와야 북해로 가고 바렌츠해로 가는데, 이 지금 보스포러스 해협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항공모함이야. 그러면 나올 수가 없죠. 협약을 그렇게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소련은
쿠즈네초프 항공모함까지 다 항공 중순양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빠져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67년도에 나왔는데 바로 1번함과 2번함을 연이어서 착착 찍어내요. 그렇게 해서 1번함을 시험평가를 합니다. 시험평가를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 대양 항해 성능이 개판입니다. 이제 이 항공 중순양 하면 이 모스크바를 만든 바다가 바로 크림반도 흑해 아닙니까? 근데 흑해는 내해니까 파도가 세지는 않죠. 그런 파도가 세지 않은 잔잔한 흑해에서도 이걸 해보니까 세상에 이게 워낙 이렇게 뒷부분이 뚱뚱하다 보니까 파도를 너무나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대양 항해 성능이 개판이다, 이 덩치에 비해서. 그리고 뭐 가스터빈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전기 터빈이다 보니까 가속 성능이 개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헬기가 네 대가 이 착함을 동시에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 소련은 당시에 항공모함을 운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관제 능력, 항공 통제 능력이 개판인 겁니다. 이걸 해봐야 항공 경납고는 이 정도로 해야 되고 관제소는 이 정도로 만들어야 되고 관제 컨트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해봐 놓으니까 이게 뭐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스톱하자. 원래는 18척 찍어서 쫙 깔아버리려고 했는데 스톱하자.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2척만 찍고 그걸 이제 스톱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업을 축소하고 2성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2척에서 끝내고 그 다음 바로 이제 키예프급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공 2차 탑 능력하고 항상 강화시키고 공격 능력도 강화시키고 미국 항공모함 전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함 타격 능력도 강화시키는 키예프급. 또 키예프급도 또 써보니까 내척, 야, 이것도 별거 아니네. 그래서 또 바로 쿠즈네초프급. 이렇게 이제 소련은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련이 미국의 핵 SLBM,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걸 어떻게 탐지하고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고르시코프 제독의 지시하에 이렇게 항공 모함 비슷하게 만든 항공 중순양함. 당시 이제 1960년대 이럴 때 사실은 이게 좀 트렌드였나 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시라네라고 하는 그 헬기 막 3대씩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구축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스타일이죠. 대잠 능력 아주 극대화시킨 이런 군함들. 그게 60년대의 트렌드였는데 지금 보니까 영 맞지 않는 이런 모양이었죠. 어쨌든 2척에서 스톱한 소련의 최초 항공모함 모스크바급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